안녕, 모모쌤이야.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니? 잘 보냈다고? 선생님도 아주 잘 보냈어. 그래, 오늘은 계속 힘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. 오늘은 부력, 부력에 대해서 나갈 거거든. 그래,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. 고마워. 정말 정말 고마워. 그래, 이제 마지막 힘 지금 맨 처음에 중력 배웠고, 그 다음에 탄성력, 그리고 마찰력, 이번에는 부력,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, 부력이란 액체나 기체에서 그 물체가 즉 중력 반대 방향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얘기해. 즉 기체만이 아니라 액체만이 아니라 액체와 기체 둘 다 부력이 작용할 수 있어. 생각해보자. 뭐가 있어? 열기구 같은 거 있잖아. 열기구 이렇게 붕 뜨지. 원래 중력 때문에 모든 것은 지표에 딱 발디딛고 서 있어야 되는데 열기구 이렇게 올라가잖아. 중력과 반대 방향. 아, 부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구나. 우리 배가 물 위에 떠 있지. 그것도 부력이 작용해서 그러거든. 즉 중력 때문에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즉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힘. 이것이 부력이야. 그래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하고 부력을 좀 연관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, 즉, 중력이 더 클 때, 부력보다 한번 적을까? 부력이 있고, 중력이 있는데, 즉, 부력이 반대로, 중력이,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클 때, 더 크면은, 즉 어떤 것이든 액체나 기체에서 공기 중 다 지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겠지. 한번 물을 예로 들어볼까?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, 그래, 이렇게 물이라고 했을 때 가라앉은 모습,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은 아, 중력이 더 크구나,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, 그럼 부력과 다시 쓸까? 부력과 중력이 같아지면 이것도 똑같이 물 위에다가 예를 들면은 물 위에 즉 무엇이 종이배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어. 완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렇게 정지 상태,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물 위에 배가 떠 있거나 이 떠 있는 상태는 아, 중력과 부력이 같았구나. 힘의 크기가 같구나.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, 그럼 마지막으로 부력이 더 클 때, 중력보다 더 클 때는 뭐 생각하면 된다? 열기구. 이렇게 해서 열기구 있잖아. 그지? 아, 선생님이 가면 갈수록 그림의 실력이 늘어가고 있어. 이 열기구가 이렇게 뜰 때, 이게 떠가지고 가는 중이면은, 아, 부력이 더 크구나. 이렇게 알아두면 돼. 이번에는 부력의 크기를 재볼 텐데, 용수철 저울로 부력의 크기를 재볼 거거든. 일단, 어떤 것을 매달아 놨는데, 이 줄을 우리가 10N이라고 해보자. 10N짜리가 이렇게 있어. 여기 지금 용수철 저울에서 용수철 저울이 이렇게 10N을 가리키고 있겠지. 이렇게 10N까지. 이 10N짜리의 줄을 물이 담긴 요 비커에 딱 집어넣으면은 물에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우리 친구를 업고 가든지 하면은 친구를 왜 업지? 그래, 수영장에서 누군가를 뭐 업던지 하면은 좀 가볍게 느껴질 거야. 그게 부력 때문이거든. 그래, 그것처럼 즉 이렇게 비커에 물이 담긴 비커에 요 같은 애를 딱 집어넣으면은 물은 수위가 조금 올라가면서
얘는 좀 가벼워질 거야. 그래서 지금 10이었던 것이 만약에 8N으로 됐다고 보자. 그러면 이때 이렇게 작용하는, 여기에 작용하는 부력은 얼마일까요? 하면은 아주 쉬워. 10N에서 8N을 빼면은 2N이 남지. 그 2N만큼 부력이 작용한 거구나. 이렇게 부력의 크기를 재면 돼. 아주 쉽지?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아예 비커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넘치는 물을 받아서 그 물의 무게를 재면 되거든. 그때도 똑같이 2N이 나올 거야.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 더 알아두자. 이 부력은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, 즉 물에 많이 잠겨 있을수록 더 부력이 많이 작용하는데, 즉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자면,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자면, 즉 여기에 지금 세 가지, 하나는 요렇게, 하나는 요렇게, 하나는 완전 요렇게, 이렇게 세 가지 같은 부피라고 봐야 돼. 그래, A, B, C가 있는데 같은 모양의 공을 A, B, C 이렇게 같은 물질을 같은 부피, 같은 크기의 공을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넣어놨을 때 어느 것이 부력이 가장 작은가요? 하면은 지금 가장 작은 것은 물에 완전 물에 완전히 다 잠기지 못한 A가 가장 부력이 작게 받는 거고, 그리고 B하고 C는 같은 부력을, 왜 둘 다 완전히 지금 물에 잠가져 있으니까 부력이 같다라고 해야 돼. 부력은 같은데, 즉 C는 완전히 지금 바닥에 닿았잖아.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중력이 부력보다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, A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, 세다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접촉면 부피를 갖고 있는지, 부피가 클수록 즉 부력이 커진다는 거, 요거 알아둬야 되는데, 부력의 크기는 즉 접촉하는 부피가 넓어질수록 크게 작용하거든. 즉 부피하고 관계가 있어. 접촉하는 부피랑. 즉 같은 찰흙인데 선생님이 즉 그냥 찰흙에 아무 모양도 주지 않고 그냥 찰흙을 이렇게 물 위에서 퐁당하면은 이 찰흙은 가라앉을 거야. 그런데 이 찰흙을 넓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배 모양으로 폈어. 그러면 이 찰흙은 같은 찰흙이지만 부력이 커짐으로 해서 부피가 많은데 부력이 작용을 하겠지.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부력은 물에 접촉하는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도 커진다는 거, 그거 알아두자. 이런 부력은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가 이런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우리가 물에 뜨려면은 일단은 부피를 크게 하면은 좋겠지. 그래. 즉 부력이 커져야 할 때는 부피를 최대한 크게, 넓게.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만약에 빠지면 즉 있는 옷가지로 크게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내가 뜰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고, 그래 또는 부력이 작아져야 돼. 아니면 중력이 세져야지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. 이때가 언제? 잠수할 때. 그래, 잠수할 때는 중력을 크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력을 크게 하면 안 되겠지. 그래서 쏙 들어가게 하게끔 일단은 무게를 무겁게 하면은, 무게는 또 중력이 크기니까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야.
그래, 이런 예가 있는가 하면, 이번에는 공기 중에서, 기체에서 부력이 커지면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열기구 같은 거, 날아가는 거 생각하면 돼. 열기구도 있고, 또 뭐가 있을까? 풍등 같은 것도, 즉 부력을 크게끔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겠지. 잠수함은 이렇게 부력의 크기를 조절함으로 해서 즉 물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물 속으로 잠수할 수도 있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. 그럼 물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물을 잠수함 쪽으로 가득 채우면 되겠지. 그래, 가득 채움으로 해서 중력을 크게끔 만들어서 잠수하게 하는 거고 다시 물을 빼서 부력을 더 키워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잠수함이야. 오늘 이렇게 부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, 부력,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개. 그 물체가 위로 뜨려는 액체나 기체 속에서 위로 뜨려는 힘이고, 이 부력은, 뜨부력? 이 부력은 무엇과 부피하고 연관되어 있구나. 부피가 커질수록 같은 물체라도 부력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 또 하나 물속에서는 같은 크기를 갖는 애가 물에 더 많이 잠겨져 있을수록 더 큰 부력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.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. 참 기특해요. 그래, 그럼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. 안녕.